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송중기, 송혜교 씨 사주 궁합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타깝게도 두 분이 이혼을 했는데요. 사주를 통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를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사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바로 사주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주란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동양 철학 명리 대가들은 불변으로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운명학이다, 숙명학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. 그 이유는 이제 살아서나 죽어서나 대우주, 이 자연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사주란 어떤 것인가? 이 태어난 연월일시, 내기둥과 한기둥씩 8글자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. 이 음과 양, 이 오행으로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것이 사주 팔자입니다. 이 사주는 매 시간 10분초 단위로 끊임없이 변하고 태동을 하는 것이 사주가 되겠습니다. 이 사주의 모든 흐름과 순리가 이 자연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사주의 특성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사주 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주는 태어난 시간 일주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. 또 신앙한가, 신약한가를 보고요. 그리고 통과는 되었는가, 그리고 병든 사주인가, 아니면 더운가, 추운가, 또 습한가, 조한가, 한난주습의 조후 판단을 하고 또 형충파의 합을 본 후에 육친을 해석해서 이제 격을 잡고 이제 용신을 세워서 사주를 보게 됩니다. 이처럼 이렇게 아까 자연법 얘기를 했지만 이 자연과 사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신앙인들에게 사주는 과연 적용이 되는가? 이 신앙인 사주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 신앙인 사주에는 영향받는 힘이 신앙인들에게는 이 사주에 영향을 받는 힘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이유는 이 똑같은 날 태어난 사주팔자가 이 40명에서 많게는 150명이라고 친다면은 이 모두가 사주가 같아야 합니다. 하지만 사주가 다 똑같지 않죠. 어떤 운을 같이 적용받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제 신앙의 가치를 두고 영적 삶을 추구하며 사는 이 신앙인들이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지 않고 그 적용되는 힘이 아주 약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20년 사주 임상을 봐오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명리학 대가들이 뭐 운명학이다, 숙명학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은 사주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주에서 말하는 이 개운법으로 신앙을 권유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송중기 송혜교 씨 사주팔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중기 씨, 송혜교 씨의 궁합을 먼저 본다고 한다면 이 궁합은 20에서 30% 정도 적용을 받는데요. 그만큼 이 궁합보다는 가지고 태어나는 이 사주, 본인의 사주팔자가 훨씬 더 살아가는데 그리고 결혼해서 또 어떤 부부의 인연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이 사주팔자가 오히려 궁합보다도 큰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은 궁합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100점으로 가정을 했을 때 40점 정도 된다. 이 궁합으로 봤을 때 말이죠. 어떤 합을 이루는 거나 또 이 천간에 있는 이제 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삼합이거든요. 이 천간에서 오히려 정신기가 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천삼기라고 그래서 이 정신기가 통하는 것을 되게 중시한단 말이죠. 궁합에서는.
서로 간의 마음이 통해야만이 문제가 없이 잘 살 수가 있는데, 이 송중기 씨,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천간에 떠 있는 천상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, 또 가을과 겨울생이거든요. 송혜교 씨는 지금 11월생이고 송중기 씨는 이제 9월생인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있단 말이죠. 원래 가을생은 봄생을 만나는 게 좋고 겨울생은 이제 여름생을 만나는 게 좋은데 여기는 가을생과 겨울생이 만난 것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죠. 또 일주에서 보면은 일지에 이제 송중기 씨는 유금이라는 이 유금을 깔고 있고 성현 씨는 이 진토를 깔고 있는데 이 둘이 육합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. 진과 유가 만나게 되면 합이 되는데 이 합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건 온전한 합이 아니다.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 진유합은 합이 되었다가 깨지는, 그러니까 1년으로 본다면 상반기에 합이 되었다가 하반기에는 깨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, 또 송혜교 씨는 특히나 이 사주 자체에서 원진살이라고 하는 이 살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원진살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뭐 이제 무당집에 가면은 이온쌀이다, 그러니까 이제 뭐 과부쌀이다,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이제 무당들이 뭐 구술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원진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,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어떤 그 서로의 갈등이 항상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데, 그런 원진살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송중기 씨가 아닌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원진의 어떤 영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송중기 씨는 지금 소띠고 송혜기 씨는 지금 닭띠로 태어났는데 서로 삼합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연간의 연지에서 합이 되는 이 합은 이 삼합의 합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송중기 씨와 송혜기 씨로 봤을 때의 삼합의 합으로서 본다면은 일지가 합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 연지에서 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상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송혜기 씨와 송중기 씨에게는 크게 발현되는 힘이 약하다.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은 할머님들이 그 띠궁합을 보지 않습니까? 띠로 합을 본단 말이에요. 띠 삼합이 되어 있는 것이 좋다 해서 뭐 4살 차이는 뭐 사주도 보지 않고 결혼해도 좋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당사주로서 이제 낭설이죠. 그러니까 띠궁합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띠로 보면 지금 이렇게 합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띠합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부로서의 어떤 인연에 큰 작용은 없다. 조상궁의 합이다. 그러니까 송중기 씨의 조상과 송혜교 씨의 조상이 합의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지, 이것이 서로 간에 부부 간의 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어찌 됐든 간에 궁합적으로 본다면은 다른 것들도 볼 것은 많지만은 오늘은 좀 짧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의 사주에서 궁합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궁합적으로는 좋지는 않다. 그렇지만은 궁합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부 인연을 이끌어가는데 만들어가는데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. 일단은 이 송중기 씨 사주부터 본다면은 이 송중기 씨는 지금 시간을 모른단 말이에요. 송혜지 씨도 지금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시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부부 인연을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송중기 씨는 이 지지, 그러니까 이 일지 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그러니까 부부궁 자리죠. 부인궁 자리인데 이 부인 자리에
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금이 지금 내려앉아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리에 그 정제라는, 그러니까 부인의 자리가 이제 정제라는 자리인데, 그 정제라는 그 자리에 정제라는 그 궁성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 가장 좋은 부부궁으로 보는데, 여기서는 지금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지지에는 부부의 어떤 인연이 되는 궁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. 오히려 이 천간에 보면은 월간과 이 이제 연간에 이 편재로 들어서 있는 이 재물성인데요. 편재라는 재물성인데, 그러니까 이 편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, 정제와 편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, 편재라는 것은 내 돈이 아닌 돈을 말하는 거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이제 편재라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, 정제라는 재물은 이제 자기가 정당하게 축척을 해서 정당하게 벌어들이는 수익,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,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이제 정제라는 돈인데, 송중기 씨는 정제라는 그런 재물은 있지 않고 이게 편제라는 재물로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돈의 씀씀이가 되게 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또 재물이 모여든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온전하게 내 안에 축적되어 있지 않는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있는, 그리고 이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여자궁이 되는데요. 정제라는 그 여자는 바를 정자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바른 재물도 되고 바른 여자도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정제를 가지고 있는 사주는 뭡니까? 이 부부궁에 큰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, 이렇게 편제로 있는 여자 궁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. 그러니까 내 여자가 아닌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은 편제는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는 여자다. 네. 그러니까 온전한 여자가 아닌 여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편재 성향인데, 이렇게 천간에 드러나 있고 강하게 지금 서로 충을 하고 있단 말이죠. 이 금기운이 오히려 이 을목이라는 것은 연한 싹과 같은 건데, 날카로운 칼로 이 싹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, 그러니까 도려내버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, 여기에 완충작용할 수 있는 이 물이 없기 때문에, 사주 자체에 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을목, 그러니까 이 을목이라는 이 을목이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, 이 송중기 씨 사주 안에 들어오는 여자는 좀 뭔가 답답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. 답답한 부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.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. 어찌됐든 간에 이 사주 자체에 너무나 많은 과다한 금기운이 지금 이렇게, 이 금이 뭡니까? 하나, 둘, 셋, 넷. 이 지금 축토라는 토도 이 금기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, 이 궁성의 이 네 개의 이 자리에 있는 이 금기운이 강하게 지금 을목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, 이 돈이 들어오더라도 재물을 강하게 취할 수 있는, 강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힘도 있긴 하지만은 또 크게 또 나갈 수 있고, 또 이제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 여자 궁성이 된다고 했는데, 여자가 또 들어오게 되면, 부부의 인연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그것이 이 여자에게는 크나큰 어떤 그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괴로움이라든가 그런 고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. 왜냐면은 이 신금은 되게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. 근데 고집이 센 것이 그냥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되게 논리적인 고집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?
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게 할 수 있는,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집을 잘 꺾지를 않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질려버린다고 하죠. 지쳐버릴 수 있는 이런 역할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금기운이 가지고 있는 건데, 이 금기운은 이 화가 절실히 필요하단 말이에요. 이 화기운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송혜교씨 사주에도 전혀 화가 없어요. 그러니까 화라는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주 자체에서 화기운이 전혀 없다. 그리고 이 대운 자체도 지금 이 화대운으로 가는 대운이 아니란 말이에요.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운이 이제 지금 대운이 24부터 34, 43까지는 그래도 화대운이 들어와 있네요. 예. 이 화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버텨가는 건데 40대 중반 이후에는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나마 이제 이렇게 화기운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어떤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대운은 이제 10년으로 가는 거고 연운이라는 것은 1년, 2년 이렇게 3년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 운 자체가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운이란 말이에요. 지금 연운 자체는 연운 자체는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대운이 좋다 하더라도 연운에서 그걸 받쳐주는 힘이 아주 좀 미약하다. 예.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8년, 2019년, 2020년, 21년 같은 경우, 그러니까 호랑이해 같은 경우는요, 이 송혜교 씨와 지금 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, 앞으로 오는, 이 호랑이해는, 조금 힘들다, 버티기가. 그러니까 지금,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, 지속적으로 올해만이 아니라 호랑이띠 해까지도, 우리 호랑이띠가 아니라 지금 토끼띠까지, 토끼가 아니라 용띠해까지 말이죠. 아주 뭐 5년, 앞으로도 2020, 21, 22년 해까지도 부부궁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. 이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자체가 원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. 하지만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좀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는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면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,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,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여성을 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오히려 적고 어린 사람 있죠. 어릴수록 좋은 그런 여성을 택하는 것이 훨씬 좀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아무튼 송혜교 씨는 사회적으로는 아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재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,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. 그리고 큰 돈도 만질 수 있지만 안정적인 그 돈,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? 투자해서 그 재테크라고 하죠.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사주란 말이에요. 그리고 머리도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단지 좀 외로운 사주다. 원진에 또 이 편인을 깔고 있는 사주는 되게 외로운 사주면서 또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,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런 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자가 조금 다정다감하면서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. 이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카리스마가 이 금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강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다정다감하거나 가정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.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충돌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두 분이서 잘 결혼해서 살면 좋겠죠. 하지만 이렇게 운명이라고 하는 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에서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은 신앙을 했을 때 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과정을 잘 돌파하는 경우가 좀 있다. 그러니까 40명의 사주가 다 똑같지만은
그 운이 이혼할 어떤 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별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방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혼을 해버리는 이제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은 큰 불편이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좀 비우고 내 자신보다는 그 반대편의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.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추구. 그러니까 그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애처롭고 측은해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없다라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신앙의 힘인 거니까.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이 어떤 운에 적용을 똑같이 같은 날 태어났다 하더라도 같은 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운명이 같을 수는 없다. 그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바탕이 무엇인지에 의해서 그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송중기 씨, 송영기 씨는 신앙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앙을 하더라도 온전한 신앙을 할 수가 없겠죠. 인기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신앙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.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그 신앙에 맡길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적인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사주라는 것도 이 운명이라는 것도 바뀌더라, 변화해가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송중기 송혜교 씨의 사주를 봤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